네, 안녕하세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오늘요 너무 귀한 시간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바로 우리 별님들과 함께하는 사책, 역사 산책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분들은요 바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합격하신 별님들이고요. 무엇보다도 자신이 합격한 그 노하우를 또 많은 분들과 공유하셨던 우리 별님들이기도 합니다. 이곳이 이제 동대문 DDP, 서울 동대문 DDP인데요. 디지털 미디어 아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휴관일이에요. 문을 안 열어요. 어떡해 우리. 갑시다 이제. 휴관일인데 오늘 특별히 정말 특별히 우리 별님들을 위해서 별님들만을 위해서 오픈했습니다. 이야, 박수.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역사 공부를 하면서 역사 속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있는데 제가 정말 가장 존경하는 몇 분이 계세요. 그중 한 분이 바로 간송 전형필 선생님이세요. 서울에 오시면 또는 대구에 가시면 간송미술관이라고 아마 가실 거예요. 그 간송미술관 관장님이 누구시냐면 바로 간송 전형필 선생님의 손자분이세요. 이분 만나 뵙기도 정말 하늘의 별따기인데 오늘 이 미디어 아트 이거를 직접 안내를 해 주실 분이 바로 간송 전형필 선생님의 손자, 현재 간송미술관 관장님 전인권 관장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간송미술관의 전인권 관장입니다. 근데 사실 한국사 검정 1급 네, 그러니까 통과하신 분들이라고 해서 저도 상당한 좀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뭐 사실 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1급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친구들까지 정말 훌륭한 스승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관장님 통해 가지고 어떤 거를 보게 되나요? 몇 년 전부터 했던 그런 미디어 전시들은 대부분 이제 서양의 미술을 이제 주제로 해서 만들어졌어요. 뭐 고호라든지 고갱, 뭐 느노라든지.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의 문화유산 갖고도 우리의 옛 미술 갖고도 얼마든지 화려하고 아름답고 재미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제 이머시브 K라는 브랜드의 구름이 거치니 달이 비치고 바람 부니 별이 빛난다. 굉장히 좀 길긴 해서 구름, 달, 바람, 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 제목 자체는 간송 선생님께서 광복 후에 예서라는 이제 그 한자체로 쓰신 작품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아무래도 구름이랑 바람이라는 거는 일제강점기 때 좀 어려움을, 달이라고 별은 다시 찾은 빛, 뭐 광복에 대한 그런 기쁨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고, 또 이번 이제 오늘 보게 될 전시 자체가 어두운 곳에서 빛으로 그려낸 그런 그림이기도 하고, 특히 우리 문화유산을 빛으로 좀 새롭게 그려나간 그런 전시이기 때문에 또 서로 어울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제목을 정하게 됐습니다. 아니 게다가 올해가 또 광복 80주년이잖아요. 맞습니다. 빛을 찾다. 네. 와도 너무 잘 어울리네요. 네. 제가 이게 가슴이 떨립니다 지금. 자, 이 멋진 여행 우리 한번 시작해보자. 박수 한번 시작해주시죠. 자, 우리 관장님 이제부터 따라갑시다 한번. 우리가 뭔가 새로운 공간을 지금 들어간다는 의미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사진이 잘 나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 네, 한글이라기보다는 이제 훈민정. 자, 저기 보시면은 발자국에 벌써 발견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 자리에 계시면은 이 거울에 비친 훈민정음을 읽으실 수가 있죠. 여기서 훈민정음과 본인을 셀카를 같이 찍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얘들 빨리 셀카 찍으세요. 빨리. 네. 이거 보면서 이렇게 찍는 네네. 거군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요 각등들에는 우리나라 전통공예의 5가지 기본 색깔이죠. 하얀색, 이 꺼져 있는 게 이제 검은색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해갖고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셀카에 이 어떻게 보면 좀 빠져 있는 분들은 색 온도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이 컨비네이션에 따라서 색 온도가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딱 기다렸다가 찍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쿨톤과 웜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쪽으로 가까이 오시면요. 자, 훈민정음 해례본은 그 만들어진 원리가 잘 아시다시피 모음은 천지인, 그리고 자음은 음양오행설에 기반을 해서 사람의 이 발성기관을 문따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훈민정음 해례본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자연에, 우주에 존재했던 원리거든요. 그게 이제 하늘에서 모여서 빛을 타고 자, 훈민정음 해례본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 훈민정음 해례본 영인본은 용산의 국립한글박물관 있죠? 거기에 있는 그 영인본을 저희가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때 이 같은 소재로, 같은 재료로 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즉 훈민정음 해례본과 육안으로 구분이 참 어려운 정도로 잘 만들어진 전시용 교회본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신구천문도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그 중국에서 수천 년 동안 사용했던 천문도하고 서양에서 사용했던 천문도가 17세기쯤 들어오거든요. 그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섞어서 만들어낸 이런 그 천문도예요. 간송미술관에도 한 개가 있고요. 자, 이거는 사실 문자 체계를 하나 만들어낸다는 건 새로운 세계를 하나 만들어낸다는 거나 마찬가지로 중요한 큰 일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주의 탄생처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우리 은하의 모습이긴 하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훈민정음하고 한글은 조금 다르죠. 훈민정음은 1443년에 세종대왕께서 만드셨던 그 40년의 해례본을 통해서 반포하셨던 그 원래의 오리지널 문자체계고, 한글은 일제강점기 때 주시경 선생이 우리말을 표현하는 부분만 따로 모아서 간략화된 버전이 한글이잖아요. 요건 지금 한글 버전 부분이죠. 근데 또 아시다시피 한글 훈민정음은 표음 문자죠. 소리가 퍼져나가는 것 같지 않나요? 그 훈민정음 해례본에 포함된 정인지 서문에 의하면은 바람 소리, 하기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까지 표현할 수 있는 신기한 문자를 태하께서 만드셨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도 그렇거든요. 매트릭스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게 이제 코딩이 이렇게 쫙 나오는 녹색 그 장면 나오잖아요. 못 봤으면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영화예요. 그 매트릭스라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도 이렇게 문자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우리의 이 훈민정음의 세상이 다 쭉 모여서 이 세상이 사실 이 책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연유가 되었다. 예, 수미상관이 되는 거죠. 자, 다음번 공간은요, 해학전시청과 관동명승청. 그러니까 겸재정선이 그렸던 그 제일 유명한 화첩 4개 중에서 2개. 이게 들어가면서 느끼시면은 약간 마른 풀 냄새가 나실 거예요. 금강산은 사계절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이름이 4개가 있다. 기억하세요? 자, 이제 봄이 됐죠. 봄에는 금강산, 여름에는 복례산, 가을엔 풍악산, 그리고 방금 봤던 겨울은 개골산. 기억나시죠? 들으면 다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까 겨울 봤고 지금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쭉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금강산을 이렇게 따라서 걸으면서 같이 산책을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창문이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은 이게 또 마을이에요. 해원전신첩, 해원 신인복이 그린 그 해원전신첩에 30점의 그림이 들어있는데 그 30점의 그림에는 16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에요. 그거를 이제 드라마처럼 스토리를 다시 짜갖고서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 이제 곧 다시 들어갈 거예요. 자, 이제 봄이 지나고서 배나무들이 이렇게 쉬어가고 그래서 여름이 되죠. 자, 여름이면 당연히 장마가
장마가 지나고 나면 뭐가 오죠? 가을이 오죠. 저쪽서부터 이제 단풍이 되기 시작해요. 가을이다. 이야. 연애하고 있네요, 지금. 화첩이 이렇게 쫙 펼쳐지니까 놀랍죠? 자, 이쪽은 여기가 금강산의 사계절이었다면 여기는 동해안의 24시간이에요. 이 밤이 지나면은 새벽이 오고, 그 다음 일출이 이렇게 딱 돼서, 그 다음에 낮이 됐다가 오후가 됐다가 다시 밤이 되고, 이렇게 24시간이 계속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동해안을 걷기 전에 한 사람을 만나러 갈 거예요. 바로 미인도입니다. 자, 이쪽 스크린에 나오는 거는 미인도의 좌상단에 보면은 한자로 혜원이 직접 써놓은 글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제발 혹은 제시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이제 현대어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화가의 가슴, 자기 가슴 속에는 봄 기운이 가득한데 봄은 이제 모든 걸 만들어내는 기운이잖아요. 그 내 붓끝은, 내가 든 붓끝으로는 능히 만물의 초상을, 전신을 그려낼 수 있다라는 굉장히 좀 오만한 천재 같은 그런 얘기인데 뭐 실제로 천재였으니까 할 말이 없죠. 이게 이제 플로팅 스크린이에요. 얇은 비단으로 만들어진 스크린인데 이게 꽃밭이잖아요. 이렇게 계속 바뀝니다. 꽃밭에서 연못으로, 연못에서 무지개로 바뀌는데, 자, 여기 가운데 쪽으로 오시면요. 저기 멀리 미인도가 보이는 거 보세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겹쳐서 좀 더 안쪽으로 들어오셔야지 보여요. 사실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러 가려면 좀 고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뚫고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비단의 촉감도 같이 또 느끼는 거죠. 자, 이렇게 들어가 볼까요? 원래의 미인도, 혜원이 그린 미인도는 한 1.1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그림이에요. 사실 여성이 주인공이 된 이런 그림들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특히 이 시대에는 거의 드물었어요. 아마 한두 개 정도밖에 없을 텐데. 자, 여기 보시면은 밖에 배경에서 바람이 불죠? 그 바람이 안에 들어와서 이제 치마나 이런 것들이 살짝 흔들리고 있죠. 근데 뿐만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눈입니다. 이 미인은 눈을 돌려서 관람객들을 이렇게 눈을 맞춰주거든요. 그래서 눈이 돌아가서 눈이 딱 맞으면은 네, 살짝 웃기도 합니다. 저게 이제 혜원의 글씨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낙관시킨 다음에 이게 서서히 원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런 톤이 달라지죠. 네. 이게 원래 이 혜원의 미인도의 원래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화돼서 살아난 게 아까 보셨던 그 모습이에요. 자, 그럼 또 다음 섹션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쓱 걸어가 보시면은 이 바닥의 색깔이 반해요, 이렇게. 원래 색깔로 돌아가는 거죠. 자, 저기 저 쓰개 치마를 입고서 나오는 저분이 여자 주인공이에요. 자, 네, 스토리텔링 시작됩니다. 춘홍이라는 네, 춘홍이라는 이 마을에서 아이고. 가장 이쁘게 생긴 이 기생인데 아이고. 이분은 굉장히 좀 자유로운 영혼을 갖고 있는 자, 이 마을에는 최대감이라는 원래 장안의 권력자가 있었는데 이 마을에다 별장을 짓고 들어온 거예요. 그럼 자기가 들어왔으면 뭘 해야 되죠? 나 왔다는 거 알려야 되죠? 큰 잔치를 벌립니다. 어허. 여자 주인공이 나타나니까 역시 백라이트가 이렇게 그냥 봐도 비싸 보이는 한복을 입으신 도포를 입은 저 양반이 최대감. 만났어. 아니요. 관심을 딱 기울였는데 그냥 쓱 지나가 버려요. 왜냐하면은 춘홍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네, 이난이라는 서생이 있는데 이 서생은 지금 과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절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나무에 앉아서 옛날을 추억하는 거예요. 가을에 이제 단풍놀이 갔던 그런 추억. 이쪽에 보시면 이제 여름에 물놀이 하던, 뱃놀이 하던 추억. 실제 그림은 나무야. 이게 이제 그 춘홍의 마음속이죠. 비가 오기 시작을 하는데, 비가 오니까 이렇게 마주치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이렇게 며칠째 쫓아다니는데 남자친구라는 저기 콧구멍도 안 보이는데 널 잊은 거 아닐까? 내일까지 안 오면은 그냥 너 그 요즘 표현대로 이제 내 거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미 다 알게 돼서 수근수근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 보시면은 남자친구가 왔어요. 아니 왔으면은 여자친구한테 빨랑빨랑 가야지. 굿도 구경하고 있고 게임하는 것도 구경하고 있고 시간을 그러니까 그럼 이제 또 오늘도 쓸쓸히 집을 나서는. 자, 여기 드디어 또 오는 거야? 네, 역시 끈질기니까 오니까 화가 났어요. 와, 대박이다. 와, 저걸 날렸어. 어머. 팽 돌렸어요. 어머. 그러고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주체적인 여성이기 때문에 네가 안 오면 내가 찾아간다고 절로 가는 거예요. 근데 1분만 기다리지. 근데 이 둘은 서로 만난 적이 없잖아요. 모를 텐데. 근데 서로 드라마를 만드셨어요. 아, 듣고 계셨어요? 저놈한테서 왜 저 여자의 향기가. 야. 자, 다음 공간은 삼국시대 불상입니다. 보시죠. 자, 여기 앉을 수 있고요. 이쪽에 쭉 앉을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물이 있죠. 이 물 밑에는 이제 3D 스캔을 해서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진 갬명 3전불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유일한 조명이 바로 이 하얀색 선 2개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굉장히 많은 색깔과 막 움직이는 그런 빛들을 봤잖아요. 근데 이 공간의 유일한 빛은 이 하얀색 라인 2개밖에 없습니다. 고정돼 있죠, 그것도. 근데 이 황금색 추가 계속 움직이면서, 추가 움직인다는 거는 이제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림자가 변화합니다. 여러분들 뭐 옛날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셨듯이 이제 달이 뜨면 이 정한수를 떠놓고서 기도를 하죠. 예. 즉, 이 물이라는 거는 새로운 세계, 다른 차원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불교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건 뭐죠? 해탈이라고 그러죠. 해탈이라는 건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즉, 윤회라는 거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굴레 안에 있는 건데, 그 안에서 벗어난다는 거는 이제 영원 불멸이 되는 거죠. 깨달음을 얻어서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어떤 그 존재가 되는 건데, 여기 있는 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바위조차도 자연 속에서 어느 정도 다듬어졌다가 이제 완전히 다듬어진 이런 바위로 변하죠. 우리가 아무리 영원 불멸을 꿈꾼다고 해도 이러한 시간의 흐름이라는 그런 속에서 계속 변화를 하기 때문에 영혼이란 거는 결국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표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벽에도 저렇게 저쪽부터 시작을 해서 패턴이 있어요. 그게 이제 수제 한지로 만들어진 패턴인데, 이 패턴이 있음으로 해서 이 그림자의 움직임이 훨씬 더 또 증폭되어서 보이죠. 그리고 또 여기의 향기는 보리수 향입니다. 예, 보통 보리수 향이 이제 이런 명상을 조금 더 도와주는 향이다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밑에 깔리는 은은한 향인 거죠. 자, 그럼 또 다음 장소로 이동할까요? 종인가? 네.
그러니까 페이퍼 플라워 가든인데 꽃잎이 떨어지듯이 랜덤으로 떨어져요.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아, 그럼. 자, 이 선 안쪽에 들어오셔서요. 그러니까 움직이시면 풍선을 날릴 수가 있어요. 자, 풍선을 날려서 저 단어들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산수와 구름 너 예쁘다를 맞춰서 자기 그게 나오면은 딱 붙는 거예요. 오케이. 자, 동작을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 전시를 만드는데 사용된 99개의 이제 이 IP들이 있어요. 아까 봤던 그 뱃놀이 하던 그림. 이분 혼자는 이렇게 떨어져서. 자, 이제 슬슬 들어갑시다. 자, 여기가 금강내산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금강내산의 이 부분이 이제 시작인데, 근데 금강산은 영산, 영적인 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기가 상서로운 기운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금강산의 바탕이 되는 안반. 여기가 이제 토대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흘러나온 기운이 바닥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흘러나오니까 이제 금강산의 좋은 기운을 받아가는 거죠. 이렇게. 아, 저희가요? 그렇죠. 자, 금강산도 동해안 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소나무 숲이 되게 좋대요. 자, 이거는 이제 금강산 그 자연의 역동성. 봄에 이제 봄비 내리면 이제 꽃이 피는. 태동을 알리는 느낌이고요. 자, 이 금강산에도 이제 또 많은 폭포들이 숨겨져 있는데,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강산은 그냥 산이 아니라 영산이라서 물만 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지개색 에너지가 같이, 여기 앉으신 분들은 다 그 에너지를 받고 계신 거예요. 이런 다이아몬드처럼 영롱한, 이건 달이죠. 이렇게 영롱한 것이 사실 우리의 전통공예의 자개를 이렇게 또, 이건 이제 자개로 만들어진 금강산 풍경인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야. 진짜 이쁘죠. 네. 이야. 윤슬과 영롱하죠, 정말. 거기 또 학이 날아다니고 나비가 날고, 저기 사슴도 있죠. 토끼도 뿅뿅 뛰어다니고. 사슴이 어디 있어요? 저기 뛰어다니죠. 아까 물도 이제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는 게이트웨이라고 했잖아요. 패스웨이인데 사실은 달도 마찬가지예요. 정화수를 놓고 빌 때 달을 통해서 비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달을 통해서 18세기의 금강산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금강산의 주봉, 가장 높은 봉우리인 비로봉. 아,
여기 사슴이 있죠? 저기, 저기. 자, 조금 기다리시면 이제 원작이. 아, 원작. 저 겸재정선이 그린 저 그림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보셨던 게 나온 거죠. 와. 자, 두 번째 컨텐츠는 삼청첩이에요. 삼청첩은 타는 이정이라는 이제 왕족 화가, 세종대왕이 한 6세손 정도 되는 분이 이제 그 그린 화첩인데 임진왜란 때 그려진 거예요. 이분이 이제 왕족이시라서 나이들 이제 화가임에도 불구하고 괜히 칼 들고 나서셨다가 외병한테 칼을 맞아갖고서 팔을 크게 다쳤어요. 이 사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불굴의 의지로 재활에 성공을 해서 다시 붓을 잡고 황금으로 삼청첩이라는 화첩을 그려요. 근데 이게 이제 비단의 비 같은 거죠. 그래서 삼청이라는 건 세 가지 맑은 것, 즉 조선시대 선비들이 사랑했던 세 가지 맑은 식물, 대나무, 난초, 매화. 네. 그걸 이제 삼청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사군자라고 부르는 거에서 국화만 빠진 거죠. 자, 이제 이게 첫 번째 파트인 대나무 파트로. 대나무는 선비의 절개를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약간 이제 거울 같은, 금속 같은 이렇게 단단한 느낌의 쭉 뻗은 대나무가 마치 이제 그 한옥의 그 종이 창살 뒤에 그림자처럼. 직선이 곡선으로 바뀌면서 또 이제 난초 섹션으로 들어갑니다. 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타는 이정 혼자서 완성을 시킨 게 아니라 3명의 조선 선비들이 완성을 시켰는데 그림은 타는 이정이 그렸고 글, 서문의 글 문장은 이제 최립이라는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학자가 썼고 글씨 자체는 한석봉, 석봉 한호가 쓰셔가지고 3명의 이제 조선을 대표하는 선비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화첩인데 여러분들 또 1급이시니까 팔만대전경이 왜 만들어졌죠? 그렇지. 종교를 통해서 네. 몽고의 침입이라는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맞아요. 이 삼청첩은 문화의 힘으로 임진왜란이라는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려진 거예요. 그게 이제 서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이게 이제 달이죠. 달하고 매화는 같이. 그래서 밤 바람에 이렇게 하늘 흔들리는 매화들. 여기에는 황금으로 그려진 그림이니까 금매가 섞여 들어가죠. 여기가 또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면이기도 하고 요게 되게 사진이 잘 나오는 자, 이제 황금의 정원으로 들어갑니다. 만지고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황금이라는 거 원래 영원불멸이라는 뜻도 있지만 움직이는 것 같죠, 본인이. 근데 이상향이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이 글자들이 다 한석봉의 글씨들이에요. 그 서문에 나왔던 걸 분해를 해서 저렇게
저 글씨들이 다 하나하나가 이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였던 조선 사람들의 뜻과 의지, 정신 같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음진하라 아니라 국난을 극복한 거죠. 가운데 이제 황금색 기운이 서리기 시작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은색 비단에 금으로 그려진 대나무, 난, 그리고 매화. 자, 이 그림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보셨던 또 미디어 작품이 나온 거죠. 자, 그럼 또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 공간에서 어떤 향이 나죠? 그렇죠, 묵향입니다. 30살, 30대 중반서부터 시작해서 71살 돌아가셨을 때까지의 그런 이 작품들이 다 나와 있어요. 추삼 누구 제자냐면 박제가의 제자예요. 청나라를 워낙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천재 제자인 추사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연경, 그러니까 북경에서 가장 뛰어나고 유명했던 두 명의 원로학자가 한 명이 옹방강, 한 명이 완안이란 분이셨어요. 중국인들. 이 둘이 다 추사한테 완전히 빠져서 완안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의 서재가 가장 유명했는데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책들이 많은 걸로 자네는 언제든지 내 서재에 가서 책을 읽도록 해라. 그래서 추사의 호가 두 개가 있어요. 추사도 있지만 완당이라는, 완당이 완안의 집, 완안의 서재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완당이라고도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추사, 완당. 자, 이제 글씨를 쓰려면 종이를 먼저 깔았죠. 그러면은 이제 묵향. 이런 향이 있어요? 이 향은 사고 싶다 진짜. 네. 예, 안녕하세요. 간송미술관의 전인권 관장입니다.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아무래도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 훨씬 더 깊이 이해를 하시고서 이렇게 푹 빠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이제 저희 간송미술관의 미디어 전시들 찾아주셔서 우리 문화유산으로 만든 정말 최초의 몰입형 미디어 전시 구름다의 바람별 많이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부하는 엄마로 보여주고 싶어서 1월 1일부터 최태성 선생님과 한국사 공부를 한 정지혜라고 합니다. 한국사의 이제 기틀을 제가 공부를 했는데 오늘 이 사책을 함께 하면서 좀 더 풍요롭고 그 살을 붙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직접 관장님께서 이런 설명을 해주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이런 좋은 기회를 준 최태성 선생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좋은 시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호기심으로 접해봤다가 한국사에 깊이 빠져버린 일본에서 온 송다은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전시회 구름이 거치니 뭐였죠? 달이 비치고 바람 부니 별이 빛난다. 이 전시회는 4월 30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꼭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송다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년간 미뤄온 숙제를 완료한 별님 엘린이라고 합니다. 기획이 진짜 탄탄하고 너무너무 짜임새가 좋고 미술품도 너무 아름다워서 한 번 와서는 안 되고 두 번, 세 번 더 오고 널리 또 퍼뜨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영어 공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사 제대로 꼭 공부하셔서 또 이 사책도 누리시고 이 관람도 더 풍족하게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73회 한능검 심화를 1급으로 합격한 별님입니다. 오늘 사책을 통해서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더 잘 느낄 수 있게 되었고 관장님의 해설을 들으면서 사책을 하니까 더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역사를 가르치고 싶은 평택 비전고등학교 2학년 양지유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되었고 이런 뜻깊은 시간을 선사해 주신 태채영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 꼭 전하고 싶고 거기에 황홀한 설명까지 더해주신 관장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제 꿈에 또 하나의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역사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전주에서 올라온 전북대학교 공공인지학부 4학년 배솔이라고 합니다. 간송이 깊은 산 속에서 아주 추워도 꿋꿋이 서 있는 소나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의 이름인 배솔, 솔과 같은 의미도 되어 있더라고요. 따라서 저 역시도 역사를 배우면서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선 제가 선물을 드려야죠. 그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이게 선물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2025년 상반기 사책 좋은 추억 되셨길 바랍니다. 한능검 합격 진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형, 진짜 5학년이 어떻게 1급을 받았어? 축하해요. 아니 이게 그 살아있는 리액션은 너무 좋았어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고등학생 좋았어요. 다 잘 될 거예요. 화이팅. 오늘 즐거우셨죠?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셔야 돼요. 오늘 좌장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야, 뭐야?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잘 읽겠습니다. 고마워, 시우야. 정말 잘 먹을게. 편지도 있어? 고마워요. 네, 이거 주시고 뭐 있으세요?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동대문 DDP에서 정말 영광스럽게 간송미술관장님과 함께 이 작품들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좋으셨죠? 네. 여러분들 우리 것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볼 게 많고요. 참 좋습니다. 그냥 쓱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곳에 오셔가지고 찬찬히 한 번쯤 둘러보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 별님들과 함께하는 사책은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한국사 그리고 우리 한국의 문화를 마음껏 즐기자고요. 여러분들 만나 반갑습니다. 안녕.